산이 잊지 못하고 떨어지나.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.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면서, 물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건물 안에 지금 물 터져 나오는 근원이 있어요. 그 근원으로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. 자,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들의 생돌과 더불어 우리로 이제 신학교를 운영했던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였습니다.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요 엄청난 대단한 선지자였죠. 우리 갈멜산에 다녀온 것처럼 막 이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승리를 하기도 하고,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, 이런 사역들을 막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났는데, 오늘은 갑자기 엘리야가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. 사역의 절정일 때.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는 지금 이 선지자들의 행도에 어떤 제자로서 같이 있었는데, 어느 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 따라가죠. 그래서 바로 지금 요단강이 요 앞에 있는데, 요단강에 따라가서 그 하늘로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갈 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죠. 그래서 이제 이 떨어졌던 옷을 가지고 다시 쳐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 여리고 땅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아직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.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사역을 해보니까 어떤 사역지에 갔어요. 교회를 딱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전에 똑같은 파트를 맡고 있는 이전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했어요.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해요. 이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전도사님은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 소위 뭐 구간이 명간이라고 뭐 사람들이 다 그러면 이제 불편하죠.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와 동일한 관계였대요. 엘리야는 너무나 대단한 이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역의 결정인데 하늘로 들려 올라가니까 그 사역을 이제 맡아야 되는 엘리사는 고민이 되는 거죠. 사람들이 자꾸 엘리야에 대한 여전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. 심지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가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? 우리가 좀 엘리야를 좀 찾아보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는 아닌 걸 알면서도 그래 니네가 원하면 찾아봐라. 며칠간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발견 못한 거죠.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엘리사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가 정말로 우리의 선생이 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. 그 성에 있는 사람들,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, 엘리사요, 지금 이 여리고는 땅도 좋고 지리적으로 딱 좋은데 이 물이 좋지 않아서 이것으로 지금 이 풀들과 나무들이 하자마자 이 풀들이 다 죽고 나무가 죽나이다.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?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가져와.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물이 고쳐졌다. 여러분, 물에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가 알겠지만 그 소금물을 나무에 주면 당연히 죽죠.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 소금을 바로 그 물의 근원으로 하게 되는 거죠.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이 선지자들의 생도들에게 마음을 얻게 되는 중요한 사건의 전환들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엘리사의 셈이 되는 거죠. 자,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여리고를 들어오면서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. 종려나무는 오아시스라고 했죠. 그 오아시스니까 당연히 물들이 굉장히 많겠죠. 지금 여기서는 이런 샘들이요 4개가 있습니다. 여러분. 그러니까 이 샘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오니 밖에서는 보면 굉장히 광야의 한복판이지만 그 안에는 물이 풍요로운 종려나무가 자라있는 그런 이제 오아시스 같은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. 그럼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만년의 역사를 갖기에는 그럴 데가 다 다른 데도 있겠지. 왜 여리고가 중요했냐면 또 한 가지 지리적인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실크로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? 실크로드는 중국의 비단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, 여러분 실크로드의 시작이 어딜까요? 중국입니까?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. 여러분 우리 대전에 다 사시는 건 아니지만 대전에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대전이 우리나라의 딱 중앙이잖아요.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돼 있죠.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. 자, 경부고속 타고 가다 보면 이제 대전을 이제 들리게 됩니다. 근데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딱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자마자 오른쪽 편에 혹시 AH1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시고 계십니까? 네. 보시고 계시죠? 네. 네. 이게 무슨 약자죠?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국도라는 표현이에요. 나중에 혹시 한국 가시면 그걸 꼭 확인해 보세요. 그리고 그 옆 밑에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, 한국, 중국, 그 다음에 터키라고 되어 있어요.
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사실 일본은 아니에요. 부산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이게 부산에서 시작돼가지고 북한을 지나서 중국을 지나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몽골을 지나서 터키까지 연결되는 그 아시안 하이웨이의 일본 국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가 아시안 하이웨이 1번과 7번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오는 길이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도로고,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7번 도로인데, 이게 국제적인 도로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경부 하이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영어로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이 도로가 그냥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. 이 도로를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? 터키까지 간다는 거죠. 이게 고대의 무슨 길이었냐면 실크로드 길이었어요. 그러니까 실크로드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한국에서 부산에서 시작하죠. 근데 그거를 누가 기착점을 갖고 가고 싶어 할까요? 일본이에요. 그래서 일본이 지금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지하선을 뚫으려고 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가 반대하죠. 당연히 반대죠. 왜냐하면 도쿄에서 시작돼서 후쿠오카에 와서 이 넘어와가지고 부산에서 시작하면 시작이 일본이 되는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우리 후쿠오카 그냥 다 후쿠오카 버리기.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하철을 누가 수주받았냐면 통일교가 수주받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더 이거를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. 일본은 어떻게든 야 일본에서부터 시작하자 터널 뚫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찻길이 이제 뚫려지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. 자, 전 세계가 지금 중국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뭐 중앙아시아 그걸 지나가는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의 나라를 지나가는 AH 도로를 지금 다 뚫어놓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딱 하나만 안 뚫렸죠. 어디가 안 뚫렸을까요? 북한이 안 뚫렸죠.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, 뭐 이제 복음의 통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북한을 통해서 터키부터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 터키가 이랬지만 터키가 끝이 아닙니다. 터키를 지나서 다시금 시리아를 지나서 요르단을 지나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길이 이게 아시안 하이웨이의 처음과 끝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는 한낱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조그마한 마을 같지만 이 만년의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고대의 이 대상길, 고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길에서부터 끝에서 끝까지 오기 위해서 중요하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 어디냐면 여리고였다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산에 우리가 이제 내일 가게 될 텐데 여러분 시험산의 세 번째 시험이 뭐였을까요?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사단이. 그리고 난 다음 나를 전화하면 내가 천하만국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 지금 이 앞에가 시험산인데 지금 첫 번째는 돌 떡덩이를 되게 해라. 그러면 광야 한복판이었겠죠. 두 번째 이야기는 성전 이야기죠. 그럼 어디입니까? 예루살렘 이야기죠. 지금 이 유대 광야라고 하는 끝은 예루살렘이고 이 끝은 여리고예요. 요 사이가 유대 광야고요. 그러면 지금 한 번은 이 광야 안에서 한 번은 지금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한 번은 지금 이 앞에 여리고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. 세 번째는. 자 그러면 사단이 뭐를 보면서 지금 천하만국이라고 얘기했을까요? 어디를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이라고 얘기했을까요? 여리고를 보면서 얘기한 거죠.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는 당연히 예루살렘을 보여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리고를 보면서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여리고를 주겠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이야기였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곳이었어요. 여자도 많았죠. 그래서 누가 등장하죠? 희생 라합이 등장하죠.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처음에 와서 정탐꾼이 들어오잖아요. 그래서 기생 라합이 도와주는데 왜 여리고에 기생이라는 직업이 있었을까요? 수많은 장사하는 자들이 여기를 지나갔다는 거죠. 그래서 지나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어마어마한 향락적인 도시가 물 많죠. 과일 풍요롭죠. 이 수많은 겨울에도 따뜻하죠. 그래서 헤롯이 여기다 겨울별장을 짓는 거죠.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저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오셨지만 사실은 고대의 역사적인 길로 보면 이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시작된 길이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사실은 우리나라까지 이미 길들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.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? 한국 빼고 주변국가도 다 싫어하죠. 일본, 중국, 미국, 러시아 누가 좋아하겠어요? 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이거를 지금 뻔히 경제적으로 뻔한 사실인데 다 싫어하죠. 반대하고 있겠죠.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복음의 통일도 첫 번째로 필요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민족이 지금 통일이 돼야 되는 중요한 근거가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 있다는 것이죠. 자 그런데 제가 뭐 여리고 이야기가 갑자기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전 그리고 특별히 그 대전에 우리 침신대학교가 있는 의미가 있겠죠.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
여러분 대전은 모든 이 경부고속도로와 또 무슨 도로가 만나죠? 중부도로 다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언젠가 여러분 이제 뭐 지금이야 다 비행기 타고 시차를 날아다니지만 언젠가 이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IH 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그 도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관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? 대전이죠. 인정 안 하시는군요. 아니 말고요. 그 관문에서 우리의 선지자의 상도처럼 그 방황하고 있는 이 자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리더들이 나와서 한국의 그 미래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어딜까요? 대전. 심신대학이죠. 너무나 중요하다. 심신대학의 정체성을 여리고에서 발견하십시오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엘리사의 셈이 11개 2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기적과 더불어 사람들의 마음, 성자들의 마음들을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장소가 엘리사의 셈이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밖에서 물을 만져볼 수 있어요. 한번 내려가셔서 그래도 물 한번 만져보시고 물가 흘러서 지금 이제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최근에는 지금 앞에 보니까 파이프가 보이죠. 파이프가 뭐냐면 이 물을 끌어다가 지금 생수를 만들어요. 제리코라고 하는 생수예요. 그래서 그 생수 만드는 파이프가 하네요. 자, 밑에 내려가서 물 한번 만져보시고